그러니까 이 주제는 항상 고전인데 되게 많이 논쟁도 되고 근데 이게 사실 제가 이 얘기를 좀 드리면서 좀 깊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요거를 좀 갖고 왔습니다. 남자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하냐? 이런 주제예요. 어떤 분이 이제 글을 올리셨어요. 자, 소개팅이든 결정사든 낯설을 보든 남자들은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대부분인 것 같다. 일단은 요거의 또 전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싶은 그런 사람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아기를 원하는 사람이 조금 더 많겠죠. 물론 딩크도 많이 있긴 하지만요. 그래서 아기 낳고 싶어서 연하 또는 35살 이하 원한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왜 이렇게 아이에 집착을 하는 거냐. 자, 요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부터 제가 조금 약간 눈을 좀 찌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도 또 반출생주의야. 그러니까 한국이 그냥 먹고 살기 힘들고 그냥 힘들어 죽겠나 봐요. 자, 보면은 솔직히 나는 태어날 아이가 불쌍한 것 같다. 우리나라 경쟁도 치열하고 개인적으로 학창 시절 때 왕따 은따였거나 자, 왕따 안 되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려 하고 인간관계 스트레스도 오지게 힘들었고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여자분들이 확실히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여자분이 쓴 거거든요. 자, 피해자가 살아가기도 힘들고 피해자는 또 왜 나온지 모르겠어. 왕따 피해자였나? 나중에 늙어서 병들어서 아프다가 죽을 생각하면 또 괴롭고 한익 삼성 들어가는 거 아니면 삶도 고되고 날 태어나게 한 부모가 원망스럽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인생을 계속 이런 관점으로 하지? 행복하게 살려도 되는데. 자,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이런 고통도 없지. 자,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낳음 당한. 나 이런 표현 보면 너무 싫어. 자, 낳음 당한 아이의 고통, 괴로움 생각하면 낳기 싫을 텐데 왜 이렇게 남자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는지 궁금하다. 아이가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고 고통을 안 느낄 거란 보장도 없는데. 사실 이런 관점으로 당연히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낳겠죠. 근데 너무 비관적이죠. 약간 페미니즘 같긴 한데. 근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좀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반대로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면 저는 이거를 이제 그냥 과거 표현으로는 쾌락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냥 쾌락주의가 아니라 의미 없는 쾌락주의라고 해요, 제가. 이게 좀 슬픈데 이게 뭐냐면 요즘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이게 사실 이거 뭐 여자분들만의 문제도 아니고 남자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아이를 낳는 거를 좀 싫어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내가 어떤 뭐 필요성이나 뭐 다른 일 때문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이거는 뭐 이제 성별 불문하고 꽤 많이 있는데 내가 애를 왜 낳아야 돼? 나는 애를 낳아봤자 솔직히 말하면 자기도 힘들기도 하고 또 무섭기도 하고 또 동시에 아이를 낳아도 지금 딱 저 논리를 많이 들이댑니다. 애가 낳음 당한 거다. 애는 선택권이 없는데 내가 원해서 낳은 거기 때문에 내 애는 그냥 불행한 삶을 살 거다. 그 친구가 원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친구는 불행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논리가 뭐냐면 자유에 대한 논리를 이걸로 들어요. 개인적인 의사 능력, 자유를 행사할 수 없는 태어나지 않은 존재. 이 존재를 인간처럼 가정에서 설명해요. 그러니까 아직은 생기지도 않았거든? 아직은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이미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가정하고 논리를 전개하니까 이게 논리가 엉망이 되는 거거든요. 왜 아직은 발생도 안 한 애의 의사를 전제해서 설명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인생에 있어서도 그냥 사실은 내가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내서 그 아이가 행복하게 되겠다. 꼭 행복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긴 한데 아이를 갖고 싶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세상에 남기는 흔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왜 제가 아까 밑에 이제 서두에서 의미 없는 쾌락이라고 많이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삶을 즐기고는 싶어. 내가 그리고 그냥 행복하고 또는 누워있고 싶어. 뭐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어. 아이는 어차피 태어나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안 낳을게. 그러니까 이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삶에 대해서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생존과 쾌락 이 두 가지의 관점으로 모든 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것만 한다. 이게 보통 저는 그 자유를 하고 싶은 것만 한다를 자유로 보지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산다고 해서 자유를 잘 행사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건 방종이지. 요즘에 워낙에 좀 이런 생각이 거의 그 사회 전반에 있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으로는 지금 이게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제 느낌상으로 보면은 거의 상당히 많은 수가 세상은 지옥이고 일단 이미 태어난 곳은 지옥이고 여기는 지옥이고 한국은 헬조선이고 한국은 뭐 빈부격차가 크고
외국에 비해서도 살기 힘들고 경쟁은 심하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우리나라 경쟁도 치열하고. 왜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한국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비관론, 자기의 삶에 대한 비관론 때문에 아이에 대한 얘기를 나올 때 꼭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오히려 아이를 낳으면 더 아이를 이제 뭐 내가 못했던 거를 강요하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게 1년 정도는 언론, 대중매체, 유튜브 이런 걸 보지 마라. 그리고 한 분야의 책만 말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어라. 그리고 같은 분야의 책도 양 분야에 대조되는 책을 좀 읽어봐라. 그 주제에 대해서 대립되는 의견을 좀 읽어봐라. 근데 제가 이 과정을 그래도 거치면은 훨씬 더 좀 삶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런 사고 구조를 갖고 있으면은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컨텐츠도 그런 컨텐츠만 찾아보게 돼 있거든요. 요런 게 좀 힘들어 보이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삶을 태어날 때 이 태어나는 삶에 대해서 다 알고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삶을 나에 맞게끔 바꿔낼 수도 있고 만들어갈 수 있는데 이분은 내가 어떤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즉 흘러가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이 삶만 살아야 돼. 또는 나는 삶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워요. 남자분들도 애 낳는 거 추천하는 영상을 한번 올렸더니 그 댓글에 막 그런 게 달려요. 남자분들 이건 딱 말투가 남자분들이었는데 태어날 애도 생각해야지 막 이런 표현이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생각인지 모르겠어요. 자기 자신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삶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불행한 게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생각을 이제 계속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남자들은 왜 그렇게 아이를 갖고 싶어 해? 이 주제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하면은 이 여자분은 그러면 삶의 목적이 뭘까? 이분은 삶의 목적이 생존에 치우쳐 있어요. 이게 오히려 균형 잡히지 않아. 균형 잡힌 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존과 번식을 균형 잡힌 어떤 구조로 만든 사람이 훨씬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도 의미 있는 인생 당연히 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존도 도모하고 번식도 도모하고 이거를 균형 잡히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삶에서 의미를 찾고 더 열심히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생존에만 초점을 두게 되면은 장기적인 시야를 갖기가 어려워요. 이게 좀 슬프지만 생존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통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분들이 많아. 생존 자체가 갈급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장기적인 번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어렵게 되는 건데 뭔가 생존에 더 약간 갈급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결국에 생존에 갈급하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냥 삶의 의미가 돼버린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것도 제가 애를 낳아서 솔직히 느끼는 건데 애가 여기 잘 될 거란 보장도 없고라는 표현 있잖아요. 애가 꼭 잘 돼야 되나요? 나는 그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거죠. 나를 닮은 아이가 꼭 잘 되진 않아도 뭐 삶을 살면서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자기 인생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저는 저 부분에서 이런 친구가 아이를 실제로 낳으면은 아이한테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되라고. 좀 그런 부분도 좀 느껴지게 되고. 그다음에 고통을 안 느낄 거란 보장도 없는데 이것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고통을 안 느끼면은 성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고통을 그렇게까지 피하려고 생각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데 고통을 안 느낄 거란 보장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정말 그 진공관에서 아이를 어떠한 충격과 고통 없이 키우면 그러면 과연 그 친구는 행복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좀 본인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이를 안 갖는 이유가 다른 거면 상관없는데 이런 이유로 이제 아이를 갖고 싶지 않은데 왜 남자들은 아이를 갖고 싶어 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사실 대화가 되기 좀 어렵고 그리고 아이를 갖고 싶다라는 부분에 남자의 이제 본능을 좀 얘기를 하면은 인생에 있어서 사실 번식이 이제 여러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이제 뭐 번식을 그 어떤 학문적 사상적으로도 표현하긴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고 살면 저는 삶이 좀 무미건조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아이를 낳은 그 순간
내가 이거를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뭐 책임감이든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하는 그 순간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되게 반짝반짝하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 저걸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노력하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런 인생의 삶이 되게 하찮아 보이나 봐요. 하찮아 보이거나 아니면 되게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나 봐. 근데 이걸 막상 하는 사람들은 아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속으로. 아이가 사실 동기부여가 되게 많이 된다. 삶을 훨씬 더 좀 꽉꽉 채워나가면서 사는 느낌이 들거든요. 뭔가 예전에 저도 결혼하기 전에 아이 없을 때는 공허해질 때가 많았어요. 공허해질 때가. 시험 공부도 하고 시험도 붙었어. 뭐 변호사도 됐어. 그래도 나름 열심히 살긴 해. 근데 이렇게 그 문득문득 찾아오는 가슴의 공허함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사실 아이 낳고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줄었거든요. 이런 거, 삶의 의미를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런 순간에 있어서 아이는 아니면 어떤 뭐 다른 목표든 이런 게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이 여자분은 전혀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가 자신의 삶에서 별로 의미도 없고 태어나 봐야 아이가 이제 불행해질 게 뻔한데 뭐하러 이제 애를 낳느냐. 그리고 왜 남자들은 그렇게 애를 갖고 싶어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는 그런 그 순간 자체가 의미가 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막 뭐 퐁퐁남이나 막 이런 거 얘기를 들을 때도 있지만 그 순간 자체가 전혀 뭐 아주 쓸데없고 나쁘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 자, 댓글들 좀 보면은 솔직히 낳는 건 여잔데 남자가 스스로 자녀 계획이란 걸 한다는 게 난 좀 웃김.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녀 낳고 싶어서 적절한 나이, 적절한 조건 여자제를 고르는 것 같은 사람 너무 많아. 여기만 봐도 차나는 남자 위원 많네. 의미 없이 조롱하고. 일단은 자녀 계획은 당연히 같이 해야죠. 왜냐면 낳는 건 여자가 맞아요.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닌데 남자분이 부양을 하잖아. 당연히 같이 해야지 자녀 계획. 이분도 약간 이제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시나 봐요. 아이 낳는 거를. 자, 그다음에 사랑해서 결혼. 근데 이런 분들 요즘 많긴 해, 사실. 사랑해서 결혼해서 자녀 낳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자녀 낳고 싶어서 적절한 나이, 적절한 조건의 여자제를 고르는 것 같은 사람 너무 많아. 남자도 애만 낳으려고 여자를 만나진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싶은 건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하고 낳고 싶은 거지. 이거는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적절한 나이, 적절한 조건 여자제를 고르는 것 같은 사람. 근데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아직 가임 기회였으면 좋겠죠. 왜냐면 우리가 같이 아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그렇죠. 자, 여기만 봐도 차단을 남자면 맞네. 뭐 어디서 이렇게 얘기했고. 그리고 요즘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녀 안 낳. 이거는 전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결혼했으니까 낳아야지. 어쩌다 생겨서 등등 이렇게 애 어깨 키워내고 교육하고 분담하고 돈은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 있으면은 못 낳지. 근데 저 이런 얘기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물론 돈이 부족해서 아이를 못 낳는 경우들은 많이 있죠. 근데 뭐 생각 있는 사람들은 자녀 안 낳아? 그럼 생각 없어야 자녀 낳나요? 이거는 좀 너무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저는 일단은 이게 지금 계속 의문이 드는 게 교육과 관련해서 결국에 이제 문제가 사실 사교육이겠죠. 이제 돈과 관련해서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지금 생각보다 복지 지원이 아이 관련해서는 좋아가지고 사교육에서 엄청 고액을 쓸 생각이 아니라고 하면은 굉장히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키워내고. 자, 키워내고라는 건 이제 의식주를 해결해 주는 거겠죠.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른이 살아야죠. 저는 그런 생각해요. 내 애가 먹고 살 정도는 그래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애를 설령 낳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런 모드로는 살아야 된다. 근데 돈은 어떻게 할지 그런 계획 있으면 못 낳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조금 그렇고요. 자, 그다음에 그런 지 오래됐잖아. 여기만 봐도 남녀 불문 나 이 정도인데 요 정도 되는 이성 만날 수 있겠지. 이런 걸 많이 보이고. 예전엔 이런 경향성이 여자들한테 짙게 나타났으면 요즘 남자들한테도 많이 나타난다. 뭐 이거는 요즘에 이제 서로 많이 또 판단을 하니까 그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글쎄요. 애 낳자는 남자가 뭐 그렇게 이상한 남자들인가? 나 그런 생각이 오히려 드는데. 오히려 결혼하면서 아이를 아예 안 낳자라고 생각하는 남성이 오히려 조금 더 비율적으로는 적거든요. 그리고 그게 더 희소하죠. 사실은 결혼 생활을 하려고 하면서 나는 애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는 남자가 좀 더 희소해요. 이게 지금 주와 부를 지금 반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여자분은. 제일 웃긴 건 여자 만날 때 마음에 드는데 애 낳기에 나이가 어쩌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사랑해서 애 낳는 사람 별로 없어 보여. 애 낳으려고 사람 고르는 행위지. 네, 굉장히 이제 좀 부정적인 남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이 많이 박혀 계신 것 같아요. 자, 너처럼 부정적인 사람은 그냥 혼자 사는 게 저희가 했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정적인 사람 그냥 혼자 사는 게 낫다. 근데 저도 이분은 그냥 애 안 낳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할 거예요. 만약 어떤 남자랑 진짜 결혼했다가 애 낳고 이러면은 오히려 힘들 것 같아. 자, 혼자 살긴 할 건데 그게 요지가 아니잖아요. 요지 파악이 안 되냐? 이런 짧은 거 요지 파악도 어렵니 바보야. 조금 무지성 비난이네요, 이거는.
남자가 안 나오니까 아이 편하게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여자도 그냥 결혼하지 마. 남편 개불쌍아. 열 달 동안 몸 상하면 품어야 하는가? 예. 나을 때 아픈가? 예. 낳고 나서 후유증이 생긴가? 예. 내 성 줄 때 눈치 보이는가? 아직도 예. 자, 선택과 상관없이 주양자가 되는가? 대체로 예. 인사고과 뭐 지읒대는가? 대체로 예. 이혼하고 비양육이라고 하면 욕먹는가? 예. 근데 저는 요거와 관련해서 얘기 좀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왜 하시나요? 일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여자분들이 이제 아이를 안 낳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경력 단절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커리어가 망가진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저는 그냥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일하는 건 뭐 당연히 자기 개발도 있고 자아 실현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이제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행위가 이제 일의 본질이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다들 굉장히 일이 먼저고 아이가 이제 후발로 돼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그것도 되게 얘기할 만한 주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런 얘기 하시는 여자분들이 아이 때문에 일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싫다. 그러니까 결국에 커리어가 망가지기 때문에 싫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그 부분은 뭐 이해는 해요. 당연히 이해는 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나 일과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일을 왜 하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긴 하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인정을 받고 싶어서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다층적인 요소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밥벌이도 해야 되고요. 내 자아 실현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는 돈도 벌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인 어떤 스탠스, 내 지위를 확보하는 용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아이 부분이 저는 그래도 크거든요. 아이 부분이 좀 큰데, 확실히 아이를 배제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좀 아이 낳는 거를 부정적으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아이 양육을 위한 돈은 누가 버는가? 같이라고 안 하면 천하의 나쁜 사람이 돼. 요분도 많이 아이를 싫은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좀 슬픈 거예요. 행복하기 위해 결혼이다 하는 거죠. 그쵸? 선택은 당연히 자유죠. 이분은 뭐 어차피 아이를 낳을 생각은 없는 것 같아. 근데 뭔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부정적이신 것 같긴 해요. 저는 사실 좀 일을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저는 스타일이 일을 좀 좋아하는 사람이고, 공부하는 것도 좋아하는 사람이긴 해요. 제 나이대쯤 되면요. 정말 열심히, 정말 일에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주변에서 보기 힘들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봐요. 인사고과와 관련된 얘기, 이혼하고 비양육이라고 하면 욕먹냐, 뭐 어떤 일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근데 사실 저희 나이 때쯤 되면 30대 후반쯤 되면은 그때도 막 일에 진짜 몰두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진 않더라. 물론 이제 저같이 일 좋아하는 약간 일부의 도라이들이 있긴 해요. 이제 그거는 맞지.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막 일에 몰두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은 건 아니거든요. 이게 전체 그 비중으로 보면은 이런 이유를 굉장히 많이 보게 되긴 해요. 커리어라는 측면, 일이라는 측면에 대해서 이런 주장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모르겠어요. 예. 근데 뭐 이건 있죠. 10달 동안 저기 뭐 몸이 아파야 되고 그거는 당연히 알죠. 저도 옆에서 와이프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하는 거 보니까 힘들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당연히 알겠는. 주로 이제 경력 단절과 관련된 문제라고 한다고 하면은 커리어라는 게 참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회사에서 어떤 개인 프리랜서로서도 나와서 어떤 생존할 수 있는 수준의 역량과 그 어떤 능력, 이걸 가지고 있는 분들이면 제가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냥 회사원 생활을 했던 분들, 그중에서도 이제 내가 나와서 생존할 수 있는 기술이나 이런 게 좀 아직은 부족한 분들의 경우에는 사실 저런 고민은 천천히 해도 되는 거긴 하거든요. 회사를 다니는 것 그 자체가 커리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고 그 일이 나와서도 생존 가능하고 할 수 있는 일이냐, 요게 좀 더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이긴 해가지고 그게 커리어라고 봐야겠죠. 근데 생각보다 자기가 나와서 생존할 수 없는 분들이 육아나 출산 때문에 회사를 일단은 뭐 육아휴직을 썼기 때문에 내가 회사에서 들어가서 뭐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진짜로 능력 있는 사람이면 애 낳고 와도 당연히 회사가 뽑아줍니다. 진짜 그거는 맞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생각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갖고 있는 역량과 능력이 이제 사회에서 어느 정도로 효용성이 있고 통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